안녕하세요. 아비투스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2시 4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교원대 부속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들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는 풀진 않을 겁니다. 전부 다는 풀진 않을 거고, 친구들이 반가웠을 거고,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문제들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시작 문제가 8번이고요. 8번이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교육청 기출문제고요. 플러스 센 C단계에도 나오고요. 블랙라벨에도 나옵니다. 정말 대표적인 문제죠.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풀어봤다라는 가정하에서 틀리면은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를 구하는 건데, 자, 가조건의 의미는 x, y, z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x든 y든 z가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고요. x 혼자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고 뭐 z가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을 수식화해야 되겠죠. x 플러스 3, y 플러스 3, z 플러스 3이 0인데 이 말 자체가, 이 식의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고 하나만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친구를 통분하니까 x, y, z분의 z, x, y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1이더라. 그쵸? 그럼 요렇게 나올 거고요. 예,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제 풀어가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식은 전개를 하면 되죠, 그냥. 첫 번째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암산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손수 다 풀어 쓰시길 바랄게요. 시험에서는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성이 우선인 거니, 혹시라도, 3xy, 이걸 다 쓴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간적인 소요가 되진 않을 거니까, 꼭 다 풀어서, 틀림없도록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걸 푸시면 x, y, z 플러스 3xy, yz, zx 플러스 9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고 플러스 27이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9분의 1인데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마이너스 9k분의 k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9k를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9k가 될 거고요. 플러스 27이고요. 요 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얘네들 다 쓰기는 뭐하니? 네모라고 칠게요. 그러면 플러스 3네모가 전체 0이 된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k 플러스 9k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네모는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네. 네, 다음 문제는 11번입니다. 11번이고요. 아마 기출문제를 어디선가 다운을 받은 친구들은 문제가 조금 잘못됐을 거예요. 문제가 어디가 잘못되었냐면은 이쪽에 잘못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출문제를 어디서 다운을 받으셔서 문제를 푸셨던 친구들은 분명히 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A1, B1, A2, B2로 문제를 고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각 AN, BN이라고 합니다. AN, B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구해서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복소수를 유리화를 해서, 실수화를 해서, 이 복소수를 실수화를 해서, 뭐, 수원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반화를 시키자라고 합니다. 일반화를 시켜주면, 이때 이제 수의 계산들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는 계산보다는 실수화를 해서 일반화를 시키자. 어떻게? AN, BN이라고 두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실수화부터 먼저 할게요. Z에는 1-ni, 1 플러스 ni 분의 1 플러스 ni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 친구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n 제곱이 될 거고요. 1, 2ni 마이너스 n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이 실수가 될 거고요. 1 플러스 n 제곱분의 2ni가 허수 부분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 파트가 an이 될 거고 요거를 우리 b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 1 플러스 bn, 1 마이너스 an이 될 거니까 숫자부터 집어넣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bn, 1 플러스 n제곱분의 2n을 계산을 하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제 분모 분자 1 플러스 n제곱을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n제곱 2n 1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제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자,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2n인 제곱이 되겠죠. 순간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순간 없어진 줄 착각을 해서 헷갈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n 플러스 1에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2는 앞으로 꺼내버릴 거고요. n 곱하기 n으로 표시를 하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쵸? 그럼 이제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2는 몇 개가 곱해질 거냐면은 총 50개까지 곱할 거니까 일단 2의 50제곱이 될 거고요. 50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 1부터 이제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제 2를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또 3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1 집어넣고 2 집어넣었으니까 3을 집어넣어 보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고 이제 마지막 50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51 곱하기 51분의 50 곱하기 50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사라지는 게 좀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또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다 사라지네요. 분모 분자가. 또 이렇게 또 사라질 겁니다. 그럼 남는 게 얼마나 됩니까? 2의 50제곱에 51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 꼴이 만들어집니다. 알파가 얼마냐면 알파가 51이고 베타가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0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수원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조금 이제 편하게 했을 건데 수원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미리 숫자들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1과 2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n에 관해서 a, bn을 나타내 준다면 이 간략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출문제 푸는 친구들 요거 아마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다항식을 구하는 건데 조건들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것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문제들 자주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조건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다항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항식 px를 x의 n차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p 나머지들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p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상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px에다가 상수를 뺄 건데 그럼 얘의 좌변이 최고차항이 x의 n차식일 거고 그거에다가 제곱이 될 거니까 x의 2n차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변을 바라봤더니 우변에는 x의 n차식에다가 x의 제곱을 했으니까 x의 2n차식이 돼요. 2n차식이 아니라 x의 n 플러스 2차식이 될 겁니다. 그럼 좌변, 우변이 동일해야 될 거니까 2n과 n 플러스 2가 동일해야 되니 n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나는 px라는 친구가 2차식이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2차식이니까 우리는 px를 간략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px를 이제 잡아볼 텐데 개수를 모르니까 x의 제곱 2x 플러스 c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px에서 p0를 뺀대요. px에서 p0는 c가 되겠죠. 그럼 px에서 p0를 뺄 거니까 좌변은 ax의 제곱 플러스 bx만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x제곱에다가 ax제곱 bx 플러스 c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한다 치면 ax 4제곱 a제곱 x 4제곱 b제곱 x제곱 플러스 2abx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우변은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cx의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ax 4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c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좌변, 우변 이제 바꾸면 되겠죠. 좌변, 우변 개수를 비교를 할 텐데 4차식인 자, 요렇게 같아져야 될 겁니다. 첫 번째 4차항의 개수 a제곱과 a가 같아야 될 거고 두 번째 3차식인 2ab와 b 플러스 1이 같아야 될 거고요. 세 번째 b제곱과 c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냐면 a라는 친구가 0 또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0이 되어준다면 2차식이 성립이 안 될 거니까 a라는 값은 1이 되겠죠. a가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받아볼게. 2b가 b 플러스 1이니 b도 1이 될 겁니다. 그럼 c도 얼마가 되냐면 c도 1이 되겠죠. 그럼 px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p에다가
2를 집어넣어 달랍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P2는 7이 될 겁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친구들이 이제 시험 중간에 당황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다가가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문제도 몇몇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죠. 9의 10제곱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그럼 9를 X라고 볼게요. 그럼 7은 X-2가 될 겁니다. 그럼 식을 X의 10제곱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할 거고,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할 거니까 2의 10제곱이 R이네. 자, 이렇게 답을 적고 나가면 틀리죠. 절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는 이 2의 10제곱이라는 나머지가 7보다는 엄청나게 큽니다.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클 수는 없으니까 2의 10제곱은 1024이다. 그럼 다시 7로 나누었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다면 7, 6, 42가 될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진짜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교재들 정말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을 이제 다 만나다 보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왜 그게 힘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겁니다. X와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럼 그때 우리 친구들,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이제 대충이란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X와 Y에 관해서 2차식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P라는 친구는 X제곱 Y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로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요. 그럼 X라는 값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Y에 관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2분의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의 형태로 이렇게 근해 공식이 판별식이 써야 되죠. 판별식을 써놓고 근해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 친구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아까 썼던 근해 공식 마이너스 B니까 얘 2제곱 I 플러스 1의 제곱 한 번 더 적을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살아버려요. 루트 안에 있는 애들 살아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Y값이 1차식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Y값이 1차로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뒤에 친구, 이 판별식이 있는 애들이 0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Y에 대한 1차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Y가 사라질지,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루트가 일단 살아버리면서,
y에 대한 1차식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 y에 관한 식으로 출현이 됐는데 이 판별식 자체가 0이 되어준다라면 뒤에 아까 근해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친구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할게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8y제곱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6이 0이 되면 되겠죠. 9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는 제로가 될 겁니다. y에 관해서 완전 제곱꼴이 되면 되겠네요. y에 관해서 9로 묶거나 해주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분의 4t 플러스 1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y에 관해서 완전 제곱이 되면 되니까 이 친구의 반의 제곱이 여기 오면 되겠죠. 그럼 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 그거를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1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i가 4t 플러스 15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9. 그럼 4t가 마이너스 24가 되면 되니 t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죠. 그쵸? t가 마이너스 6이 되어준다라면 이 식 전체는 x, y에 관한 1차식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될 겁니다. 됐죠? 가능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시작하면 되죠. t에다가 마이너스 6이 들어갈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6이 될 거니까 플러스 2가 되면 될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2y,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니까 2y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살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면 될 것 같고요. y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x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y가 살아버릴 겁니다. 결국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식은 좀 길지만 여러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 거니 꼭 틀리시면 안 되고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수투 또는 미적분 가서 이런 변수들이 변할 때 그때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나와 있는 2차 함수에 가는 것도 잘 적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gx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요 간격이 1이니까 간격을 1만큼씩 간격 1이니까 그 k 값이 변할 때 이 구간들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2차 함수가 어떻게 변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겨있는 gx 그래프고요. x가 4일 때 대칭축을 갖습니다. 그리고 4일 때 꼭지점을 가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요 간격이 1인데 이렇게 간격들이 변할 때 그때 최소값을 fk라고 한대요. 요걸 색깔별로 조금 나타낼게요. k와 k 플러스 1이 이렇게 간격 1짜리 애들이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최소값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k와 k 플러스 요 간격 사이에 있으면 그때는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요렇게 간격들이 존재할 때는 k일 때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럼 요렇게 표현할게요. 첫 번째 노란색 구간입니다. k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뭐 3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요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그때 fk는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8에 k 플러스 1 플러스 18 이렇게 돼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 플러스 18 k제곱 마이너스 6k 19에서 8을 빼니까 1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때는 4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k값이 얼마가 되냐면 4보다 크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최소값이 4가 될 거니 4를 집어넣어주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18 해서 최소값은 2가 될 거고요. 세 번째 k값이 4보다 클 때 또 k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뭐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걸 전체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k가 3과 4를 가질 거고요. 3과 4 사이에서는 계속 2를 가질 겁니다. 2를 가질 거고 이 친구가 k-3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3을 기준으로 작은 것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얘는 반이니까 k-4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얘가 지금 fk인데 fk라는 친구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난 이 친구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을 확인하시면 fk가 마이너스 fk가 그거에 제곱을 하고 3fk가 될 거고 플러스 4인데 fk를 변수라고 생각할게요. 정의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fk가 이거 음수 2차니까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2분의 3이 되겠죠. 이게 fk가 이제 밑에 여기 값이 들어가는 애들이 다 fk인 거예요. fk가 요 왔다 갔다 변수가 될 텐데 f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f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오른쪽만 보게 될 거예요. 그럼 k가 요 범위에서만 사용될 거니까 k가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4 하니까 그때 이번의 값은 최대값은 6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x가 정의역이었는데 그 x에 대해서 변화하는 fk가 있을 거예요. 그 fk가 다시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의역이 돼가지고 그 그래프들을 형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그렇게 막 난이도 있고 그렇기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준비해서 2025년 1학기 중간고사를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